낙타지기입니다. 지난 4월 30일 외부 특강이 있었습니다. 대한미용사회 파주지부의 요청으로 헤어 디자이너님들을 모시고 고객 응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생기 넘치는 디자이너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강의 전 과정을 우리 김 PD가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당시 촬영한 강의입니다. 편안한 시청 되시기 바랍니다. 이형삼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객 응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형삼 스피치 디자인 연구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생긴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형삼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약간 강박증이 있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김영삼이라고 불러요. 김영삼.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가끔 제 이름을 헷갈려. 이형삼이라겠다, 김영삼이라겠다. 어느 날은 상장에 김영삼에서 상장도 받았다니까. 네, 그리고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김영삼이라고 할까? 봤더니 작고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이 돼가지고 부르기 쉽고 편하니까 그냥 김영삼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다른 지회 며칠 전에 강의를 갔는데 거기 사무국장님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저를 소개하는데 김영삼 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 저 어릴 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삼거리 이발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앞으로 이렇게 대로변이 있고 양옆으로 마을들이 위치해 있는데 삼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삼거리, 두 번째 삼거리. 근데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니까 제가 첫 번째는 그냥 사거리라고 할게요. 자, 사거리에도 이발소가 있고 삼거리에도 이발소가 있다고. 한 2km 간격이 돼요. 그러면 사거리 이발소는 요금이 그 당시에 200원, 삼거리 이발소는 250원. 삼거리 이발소가 250원을 받는다고 해서 머리를 잘 자르냐? 똑같아.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70년대 중후반 사이란 말이에요. 그때 시골 이발소에서 무슨 스타일이 어디 있고 뭐 디자인이 어디 있어요. 바리깡 몇 번 척척척척 하고 가위 척척척척 하고 세수비누 샴푸도 없어. 세수대 앉혀놓고 빨래비누로 푹푹푹푹 밀어가지고 털털털털 이렇게 하잖아요. 수건으로 드라이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은 사거리나 삼거리나 똑같아. 오히려 삼거리를 찾아가기가 더 힘들어. 여러분 같으면 200원을 받는 사거리 이발소를 가겠습니까? 250원 받는 삼거리 이발소를 가겠어요? 뭐 250원? 200원? 당연하죠. 당연히 저렴한 데 가지. 서비스 품질도 똑같으니까 찾아가기도 편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삼거리 이발소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항상 줄이 서 있어.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도 기다려, 애들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삼거리 이발소 아저씨의 기가 막힌 영업 전략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자, 제가 이발을 하잖아요. 머리를 자른다고. 그러면은 250원을 아저씨한테 줘요. 요금을. 그럼 아저씨는 250원을 받아서 돈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이제 나는 나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불러요. 아가 이리 와라. 50원을 줘. 감시로 과자 사 먹어라. 자, 그 시대의 시골에서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꼬맹이들한테. 이발소 가는 날이 용돈 받는 날이야. 그죠? 그러니까 굳이 먼 데서도 일부러 거기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시절의 시골 이발소도 영업을 전략적으로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동네 다니면 한 집 건너 한 집 있는 게 딱 두 가지 업종이 있어. 편의점, 헤어샵. 그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 전략이라는 말은 원래 전쟁 군사 용어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두루두루 쓰는 일반적인 용어가 됐다고. 자, 인간관계도 전략이야. 인간관계 전략은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가 사람 관계가 전략이라고 하니까 조금 삭막하게 들리시죠? 그죠? 전략이 있는 것보다 사람 관계에서 전략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야. 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대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부부관계, 친밀한 부부관계, 또 친구관계, 아주 부모와 자식관계, 친밀한 관계일수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사용을 안 해. 그죠? 가까울수록. 자,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부가, 자, 보통 남자들은 밖에서 많이 일을 하고 또 집에 오면 가사 일을 또 요즘은 남자도 많이 하지만 주부분들이 많이 하시잖아. 그러면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신혼 때 젊었을 땐 해. 나도 이제 늙어가. 그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덜컥 겁이 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할머니가 친구 모임을 갔다 왔는데 막 울어. 그 할아버지가 뭔 일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 다른 친구들은 영감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다고. 저도 처음엔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남자들은 보통 60대에서 70대 정도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서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 가사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가사일은 힘들어. 와이프도 60, 70 됐단 말이에요. 가정일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좀 나이 먹어갈수록 청소하고 빨래하고 두루두루 해야 돼. 저도 계속 연습 중이에요. 연습 중인데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나온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혹 헤어숍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하고 맞는 헤어숍이 있고, 그죠? 나하고 왠지 맞지 않는 헤어숍이 있어. 어떤 헤어 디자이너분은 머리는 잘 잘라요. 비용이 비싸. 근데 어떤 디자이너분은 비용은 적정한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어떤 디자이너분은 말이 너무 없어. 딱 두 마디에.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1년이 가도 그 소리야. 화난 것 같아. 앵그리버드 같아. 그런데 어떤 디자이너분은 말이 너무 많아. 한번 방언 터지면 정신없어. 자, 이렇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여기에 헤어샵 운영의 전략적 3요소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솜씨, 기술. 그 다음에 비용, 돈.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자, 이 세 가지가 내 헤어숍에 얼마나 많은 고객이 찾아오느냐, 또 찾아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단골로 머무느냐, 이 세 가지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선생님 적극적이시네. 이쪽 오시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솜씨와 관련한 전략은 기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솜씨와 관련한 전략은 홍보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업종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솜씨는 내가 개발하면 솜씨가 늘어나고, 사실 또 거기서 거기야. 아주 전문가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홍보는 광고와 좀 다릅니다. 광고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물건을 직접적으로 파는 걸 광고라고 그래요. 그러나 홍보는 내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홍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그런 걸 홍보했던 분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활동하시나 모르겠는데 박준미장, 여성을 거꾸로 매달라서 가위를 밑에서 퍼포먼스. 또 여기서 좀 보면은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여성 머리를 뒤로 넘겨서 도마위에 놓고 도끼로 자르는. 그런 것들은 일종의 퍼포먼스는 홍보 전략입니다. 사실 입소문, 저 집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은 비용, 돈. 자, 이걸 아셔야 돼요. 헤어샵에 찾아오시는 분이 두 부류가 있어요. 머리 만지는 것, 머리 자르는 거를 위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 자, 두 번째는 머리 자르고 만지는 걸 디자인과 스타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고, 고객은. 그 위에는 없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자, 전혀 디자인과 스타일에 상관없는 중년 아저씨가 동네 미용실을 찾아가는 걸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자, 딱 슬리퍼를 신고 이제 동네 집에 나와요. 그 아저씨는 제일 먼저 동네 미용실을 다니면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데, 근데 공교롭게 가격이 다 똑같네. 그러면 집에서 가까운데, 집도 가까운데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마지막에 디자이너 이쁜데. 자, 이분은 헤어를 스타일로 접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는 그저 자르면 그만일 뿐. 그냥 위생의 관점에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어를 스타일과 디자인에서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져, 우리 사회가. 자, 위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민감해. 무슨 말이냐?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안 와.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많이 와. 그런데 디자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고객은 가격과 상관없이 기꺼이 지불을 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요, 우리 사회가 디자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고객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아마 향후 제가 봐서는 5년, 10년 안에 이것보다, 지금보다 커트 비용 남성들도 훨씬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 과거에는 가급적이면 머리는 그냥 짧게 자르고 자주 안 자르고 위생의 관점에서 했는데, 지금은 남성들도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제 나이 때 중년이 되는 사람들이 제일 남자들의 고민, 대머리. 그렇죠? 신은 참 공평해. 여자한테는 탈모를 안 줘. 남자한테만 대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주변에 제 또래 되는 사람들 10명 중에 30명은 탈모 대머리로 고민을 해요. 그러면은 약을 먹어요, 요즘은. 근데 공교롭게 그 약이 뭐냐? 비뇨기 계통약이란 말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머리털은 난데, 대신 하체 남성성이 사라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이 오직 정력 없잖아요. 머리 이까짓 거 포기하면 그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중년 남성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갈수록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헤어를 갖다가 디자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틈새 시장을 콕 찌른 게 있죠. 바버샵 남자 헤어커트가요 5만 원, 6만 원, 7만 원 그래요. 그리고도 6개월, 7개월씩 예약이 밀려 있어요. 그게 반증하는 게 뭐예요? 남성들도 헤어에 대한 디자인의 접근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착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 가격과 관련해서는 내 헤어샵에 머리를 위생의 관점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지 디자인의 관점에서 찾아오는 고객이 많은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남들 올린다고 나도 막 올렸다? 근데 내 주요 고객들은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안 와. 그죠? 그러니까 잘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내 헤어샵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격 탄력성에 민감하신 분들인지 둔감하신 분들인지, 다른 말로 위생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지 디자인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제일 핵심이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데 갔더니 왜 이제 얘기해 주니? 언제 봤다고? 처음 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서 이런 강의 안 합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초창기 우리가 좀 고객과 친밀도가 좀 떨어질 때, 처음에 몇 번 찾아왔을 때 그때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근데 실제로 초창기가 굉장히 중요해. 그 처음 우리 헤어샵에 찾아온 손님과 내가 조금 삐끗하면 안 오잖아. 단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 디자이너 간의 소통, 대화, 이걸 좀 좁혀서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거리라는 게 있어요. 거리. 2가지가 있습니다. 공간적 거리, 또 하나는 심리적 거리. 자, 보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방과 나의 거리가 45cm 이내를 연인의 거리 그래요. 연인들은 항상 쫙 붙어 있잖아. 45cm. 그리고 일반적인 대화의 거리는 45에서 1.2m 사이. 부부는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이게 쪼크가 너무 고차원적이라 잘 이해를 못하셔. 부부는 사회적 거리. 나이 먹어갈수록 더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나. 그 다음에 이런 거리가 있는데 제가 아는 디자이너 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저 지방에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 고객층들이 주로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한두 번 찾아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쭉쭉쭉쭉 하다가 몇 번 찾아오시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서울에서 뭐하고 직장은 뭐어쩌고 코치코치 다 얘기를 해. 그러면 또 다른 어머니 딸이 있잖아요. 매칭을 시켜줘. 그렇게 해서 엄청 많은 부부들이 탄생을 했는데 기가 막힌 건 다 잘 살아. 자, 시골 머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펌하고 뭐 해서 얼마 못 받잖아. 그분은 부업이 커플 매니저야.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업 전략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을 우회하라. 왜?
친밀도가 전혀 낮은데 고객과 나는 45cm 연인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공간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머리를 잘라드려요. 그런데 실제 심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그잖아요. 근데 가끔씩 어떤 디자이너분들이 물어봐요. 동네 여기 사세요? 또 이렇게 하다. 몇 살 되셨어요? 직장 어디에? 물어보면 안 돼요. 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정보를 낯선 사람에게 노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 해요. 가까워져야 내 정보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실수를 해요. 직접 물어봅니다. 두 가지 답변이 나와요. 물어봤을 때. 자, 보세요. 이 동네 사세요? 딱 한 가지. 얘기하기 싫다. 네? 안 해. 더 이상. 자, 두 번째. 이 동네 사세요? 그러면은 주저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자기가 막 얘기를 해. 두부리란 말이에요. 사람 성향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묻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그분과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어디에 사는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가까워지겠냐고.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은 얘기도 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초창기에 너무 직접적으로 묻지 마시라. 그럼 어떻게 물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중에 왔어, 남자가. 뭐라고 물어봐야 돼? 주중에. 대답이 없어. 우리 파주 여사님들은 교양이 넘쳐.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직접 안 물어보실 거면 시간이 주중인데 대신하 보내. 무슨 일 하시는데 그러실까라고 하면 자, 기분 안 나쁘잖아. 그러면 내가 꼭 대답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동네에서 못 뵈던 분이시네요? 라고. 이 동네 사세요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커뮤니케이션을 우회해서 말씀을 하시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사소해도 고객의 약점은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맞아. 자, 내 신체의 어떤 이상한 부분은요, 인간 누구에게나 콤플렉스예요. 콤플렉스. 그죠? 저도 뒤에 머리에 상처가 있다고 어떤 디자이너분은 얘기를 해요. 어머, 상처 있네? 누가 몰라? 안단 말이야. 알아, 나도. 굳이 그걸 얘기를 하냐고. 또 어머, 머리숱이 별로 없다. 왜 거치는 것 봐, 머릿결 거치. 누가 모르냐고. 그 사람한테는 콤플렉스예요. 그죠? 5년, 10년 단골한테는 얘기를 해도 돼요, 그건. 어머니, 머리 여자 거칠어졌어. 이거 써봐. 그렇게 할 수 있어. 처음에 오신 손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안 와, 그 사람. 기분 나빠.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고객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초창기에는. 제 아는 분이 이발사신데 20년 단골이 계셨어. 그분이 완전 대머리야. 뒤에 겨우 붙어 있어. 뒤에. 힘겹게. 제법 젊어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쓸쓸해지셨대. 자, 이발소 오면 여기 뒤에 조금 붙어 있는데 어떻게 잘라요? 가위질 몇 번 하면 끝나요. 할 게 없다고. 그죠? 뭘 자를 게 있겠어. 40분을 허공에 대고 그러면 그 고객은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만족을 느끼고 20년 동안 그렇게 찾아오신대. 자, 이분 이발사는 고객의 약점을 감추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의 장점처럼 만들어내는 능력. 그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찾아왔을 때 고객의 약점을 건들지 마시라 그겁니다. 세 번째, 고객에게 집중하라. 집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막 그거 좋으시는 분 계신데 이거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해. 집중하라. 많이 더우신 우리 디자이너님. 자, 고객이 오셨어. 내가 지금 남자 자르고 있어. 자, 다른 손님이 왔어. 물어봐. 저 머리 금방 자를 수 있어요? 자, 뭐라고 대답하셔? 잠깐 기다리세요. 10분 정도. 그렇지.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한 15분 걸려요? 좀 앉아 계세요? 또 20분 걸려요? 앉아 계세요? 자, 의자에 앉아 있는 나는 저 사람 해주려고 나 금방 대충 할 것 같아. 원래 20분이면 끝날 건데 20분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마어마한 나 20분에 끝내버린다고 막 겁이 나. 대충 할까봐. 기다리는 사람도 겁이 나. 또 누가 오면 나도 한 20분에 끝내 겁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잘 안 가. 그 다음에 그냥 돈 욕심에 얼른 나 끝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 기가 막힌 건데 알려드릴게.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먼저 오신 손님 잘해드려야 되니까 한 20분 더 걸리겠어요. 좀 앉아 계세요. 그러면 나 잘해준대. 그죠? 어차피 20분인데 나 잘해준대. 그러면은 나도 안심할 수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혹시 내가 자르다가 또 누가 와도 나도 먼저 왔으니까 잘해주겠구나.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보통 다른 데 가서 이 대목 얘기하면 다 박수 나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고객의 성향에 맞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성향에 맞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성향. MBTI라는 성격 검사 결과에 대한 사람 유형은 보통 8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많아. 여러분 딱 2가지 성격만 아시면 돼. 그 외에는 없어. 자영업하는 업소에 들어오시는 손님은 다 이 2가지 부류의 성격이야. 자기 주도형 성격이 있고 타인 의존형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자기 주도형 성격들은 까탈스러워. 옷가게 가서도 까탈스러워. 헤어샵 와서도 까탈스러워. 왜? 모든 인생 사는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막 힘들게 하는 걸 가르쳐서 2자로 뭐라고 그래? 진상.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이 진상은 어디 가나 있어.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 성향에 맞게 하셔야 돼. 자, 타인 의존형 성격들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해주세요. 너무 쉬워. 이런 손님들은. 근데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했는데 뒤에 섹션은 몇 번 쳐주시고 이쪽 기민머리 쪽은 좀 길게 해주시고 앞에는 조금 더 위로 올려줘. 그 사람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아유 잘 잘랐네요. 마음에 듭니다 하고 감사해 하느냐? 또 두들거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이게 헤어샵만 해당되느냐? 옷가게도 마찬가지야.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이 2가지 부류라니까.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 그 사람이 이렇게 주문하기 전에 딱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러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면 그 사람은 관심을 가져준다고 그래서 자기 주도형 성격들은 안 좋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꾸준히 세밀하게 대화를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쓸데없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이쪽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타인 의존형은 그냥 깔끔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5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서점 어디를 가도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은 오늘 성공하신 거야. 자, 마지막에 손님이 가실 때
마치고 가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또 오세요. 대부분이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또 와? 아이고, 우리 그 디자이너 능력이 좋으신 거고 그러면, 야,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몰라. 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내 헤어샵에 또 오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안 오고는 못 뺏겨. 와야 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오늘은 귀 뒷머리 쪽으로 살짝 머리를 짧게 해봤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이걸 한번 살짝 이렇게 길게 해보고 머리를 이렇게 보면 훨씬 젊고 이뻐질 것 같아요. 다음에 와요, 안 와요? 오잖아. 그죠? 아, 이뻐진다는데 오지. 옷가게도 마찬가지야. 옷을 사고 가면 어머 손님, 이거 이번에는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상품이 나오는데 약간 바지단이 짧은 걸로 해서 그 옷을 한번 입어보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옷가게 가, 안 가? 가잖아. 네, 그게 전략인 거예요. 전략. 연결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5번째, 고객과 디자이너 간의 연결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그렇게 해서 2번, 3번, 4번 하면 단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이 참 제가 뭐 답답해. 갈 때 하나같이 하는 얘기.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조금만 틀리게 얘기해도 그 고객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또 와야겠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사님 결혼하셨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헤어샵 운영의 전략적 3요소를 아까 봤잖아요. 솜씨, 돈, 커뮤니케이션. 배우자 선택의 3요소. 돈, 외모, 성격. 만약에 지금 혼자 지금 솔로인데 내가 다시 결혼을 한다 하면 우리 디자이너님 돈, 외모, 성격 중에 뭘 보시겠어요? 저요? 네. 돈.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어렵게. 돈, 외모, 성격, 사랑. 자, 돈. 끝까지 돈.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워. 자본주의.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 공동체도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지금 불행한 건 돈이 없어서다. 돈이 없어서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짧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엑기스만 골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돈 많이 버시고 더 헤어샵 번창하시라고. 저는 남들처럼 감사합니다 안 해. 딱 격려 필승 하고 딱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단결? 아니요, 같이 필승 하셔야지. 제가 마지막 그렇게 마칠게요.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번창하십시오. 필승! 고맙습니다.